합시다. 우리 어제 문집 상호작용 했죠? 문집 상호작용에서 크게 문집 상호작용을 어떤 식으로 선생님이 나타냈었냐면 플러스 빵 마이너스 플러스 빵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다양한 관계가 있었어요. 그죠? 렉 걸렸다. 수업이 안 되는데. 그래서 서로 이익을 보는 경우 우리 어떤 상호작용이라고 했어요? 상리 공생. 한쪽만 이득을 보는 경우 한리 공생. 한리 공생. 둘 다 손해보는 거. 이생. 경생. 그 결과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케이스 있다고 그랬죠? 경쟁 대타가 일어날 수 있고 분서 일어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한쪽은 이득 보는데 한쪽은 손해를 보는 경우 이생은 시식보식이 있었고 요건 우리가 케이스를 보면 판단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요게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대부분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세히는 못 해주겠네. 시간이 많이 가보니까. 오늘은 요걸 볼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아예 안 했나요? 네. 오케이. 도대체 못생겼어. 우리 숲을 보면 숲도 군집이죠. 이 군집을 이렇게 잘라서 볼 수도 있어. 단면을. 그러니까 숲이 예를 들어서 숲이 이렇게 존재한다 그러면 이렇게 잘라서 볼 수도 있어. 그리고 이렇게 잘라서 볼 수도 있어. 그래서 어떻게 자르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연구를 다르게 하는 데고 오늘은 수직 구조에 대해서 조금 볼 겁니다. 근데 여기에 다양하게 나오는데 우리가 꼭 봐야 될 단어는 요거 교목이라는 단어. 그 다음 관목이라는 단어. 그 다음 초본이라는 단어. 그 다음 선태라는 단어. 요 네 가지 층 위주로 볼 겁니다. 교목, 관목, 초본, 선태. 다시 맨 아래층이 뭐라고요? 시중층. 선태류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사는 생명체들의 군집, 개체군의 이름이고 여기 앞에는 지표층 이렇게 불러주는 게 더 익숙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가면 지표층 제일 밑부분 숲을 우리가 층상 구조, 층으로 나눠봤을 때 제일 아래쪽 우리 지표라고 해요. 그 위를 초본층이라고 해요. 그 위를 관목층이라고 하고 그 위를 교목층이라고 해요. 여기는 뭐 어려운 게 아니라 단어를 잘 몰라가지고 여러분이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글자를 못 알아보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 같이 볼 겁니다. 먼저 선태류. 선태류는 이게 뭐지라고 하면 딱 떠올리시면 이끼 생각하시면 돼요. 이끼 알아요? 네. 이끼 딱 생각하시면 아 이게 선태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끼는 뿌리도 없고 안에 관다발도 없어. 관다발이 뭐예요? 관다발. 물관. 맞아. 여러분 잘 기억하네요. 관다발은 물관이라든지 체관, 영양관 이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이게 없으면 키가 크게 자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자라. 물 옮겨주는 관, 영양분 옮겨주는 관이 따로 없기 때문에 키가 작아요. 그래서 지표층이 제일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런 게 주로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초본층은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풀 생각합니다. 풀. 잔디 같은 거. 관목은 개나리 같은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 교목은 소나무 같은 거 생각해 주세요. 큰 나무. 지표층은 진짜 제 발바닥 쪽에 존재하는 소리들. 초본층은 뭐 물을 믿지나 조금 뒤로 다른가? 맞죠? 이거 잘 알겠다. 그래서 우리 초본
초본층, 관목층, 교목층이 있는데 우리 관목을 생물학에서 내리는 정의 같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의 뿌리에 여러 줄기가 하나의 뿌리가 여러 줄기를 먹여 살리니까 키가 엄청 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많이 못 크겠죠. 그래서 우리 이런 걸 관목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단어가 나올 테니까 적어 두십시오. 교목은 뭐겠어? 얘는 얘보다 키가 커. 한 개의 뿌리에서 하나의 줄기를 먹여 살리다 보니까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우리 교목들은 겉으로 봤을 때 저 나무 한 개다 이렇게 셀 수 있어. 근데 개나리 같은 거는 막 이렇게 펴 있을 때 가지 하나, 줄기 하나가 저기 나무 한 개인가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층 높이에 따라서 이렇게 층상 구조를 구분할 수 있다. 관목이란 단어, 교목이란 단어, 초본이란 단어 이제 자주 볼 거거든요. 요거 꼭 연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잡는다는 거. 여기를 보시면 되고.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는 식물에 대한 얘기고 우리 뭐 이끼 사이에 막 다양한 생물들이 살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가 시험에 막 자주 나오고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지는 알아야 돼요. 선태라고 하면 이끼구나. 초본이라고 하면 풀이구나. 관목이라고 하면 내 키 정도 되는 나무구나. 교목이라고 하면 진짜 큰 나무, 숲을 이루는 큰 나무구나. 이 정도로라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선리를 할 겁니다. 선리. 요거 아예 안 다루죠. 네. 몇 쪽이냐면 174쪽입니다. 먼저 줄부터 칩시다. 천리가 뭔지부터 아셔야 돼요. 천리. 낯선 단어죠. 천리. 천리는 뭐 군집의 종과 특성이 바뀐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쉽게 표현하면 우점종의 변화예요. 우점종이 뭘까? 우점종. 우점종. 우리수 점하고 있는 거기에 특정 군집에서 누가 대장을 따졌을 때 얘가 대장입니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종을 의미해요. 예를 들면 지구의 우점종이 누군 것 같아요? 사람이요. 여러분 일단 보통 친구들은 사람이라 판별을 하더라고요. 너희 이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뭐예요? 가장 뜻밖의 마음만 먹으면 지구를 멸망시켜. 마음만 먹으면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어. 멸망 못 시킬걸. 해양 생물까지 다 박멸할 수 있을 것 같아? 박테리아가? 못할 것 같은데. 바퀴벌레? 그러면 지구의 대빵이 누군지 어떻게 정할지 과학자들이 막 엄청 많이 싸웠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일단 한번 생각해보자. 수로 따져보자. 누가 제일 수가 많은 것 같아? 지구상 생물. 미생물 박테리아 생물들이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 손에도 많죠? 그러면 면적으로 따져볼까? 누가 많은 것 같아? 식물이나 육지에서는 식물, 바다에서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면적을 거의 다 차지해. 이 두 개 중에 비교하면 식물성 플랑크톤, 바다 위에 떠 있는 애들이 더 많이 차지해. 또 뭘로 해볼까? 부피? 부피도 조류가 더 많이 차지할 것 같은데. 많으니까. 그래서 지구 밖에서 보면 지구의 70%가 물이고 물을 다 덮고 있는, 외계인이 봤을 때 물을 다 덮고 있는 게 조류니까 조류가 대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사람? 뭐 영향력이 크다라는 걸로 사람이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관점에 따라서 뭐 다를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 대장이냐, 우점종이냐 여기를 점령하고 있는 게 누구냐 우선적으로 그거를 결정하는 방식이 있어. 우리 나중에 배울 건데 방송법이라는 그 방법. 과학자들이 약속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같이 배워보자. 요거 우리 수행평가 할 겁니다. 제가 특정한 뭐 자료 같은 거나 아니면 예시나 아니면 동물 모형을 줄게요. 그래서 막 뿌려놓고 여기서 대장이 누군지 찾는 거예요. 그거를 할 거야. 어떤 과학자는요, 세균이 우리 지구의 지배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거 봐봐. 세균들이 동물들 왜 살려줄까? 이거 왜 살려줘요? 사람 왜 살려줘요? 저희가 거기 살아야 되니까. 뭐 가만히 있으면 밥도 주지, 온도도 맞춰주지, 습도도 맞춰주지, 뭐 최적의 동물이면 그래서 안 죽이고 있어. 근데 마음 먹으면 입맛 필요 없는데 싶으면 바로 죽일 수 있을 정도의 지배력을 우리 몸에 행사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세균들이 열받아서 동물, 식물 다 죽이려고 마음 먹으면 다 죽습니다. 내가 안 죽이고 있는 거거든요. 잘 먹고 살려고. 그래서 누가 지배자인지 잘 생각해봐야 돼. 어쨌든 천이라는 건 이런 거고, 특정 숲에 어떻게 변하는지 또는 특정 분지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천이가 있습니다. 그려줄게. 천이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보면 천이 요거 그렸나? 어제 안 그리고 맞췄나? 다른 반이. 천이는 1차 천이가 있어. 그리고 2차 천이가 있어. 그리고 요 1차 천이에는 건조한 데서 일어나는 게 있다. 건성천이라고. 그 다음에 습한 데서 일어나는 습성천이 있어. 천이라는 게 우점종이 변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지? 거기에 있는 대장종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가 판서가 되면 좋겠는데 참 아쉽네. 여기다가 적으면 딱 예쁜데. 건성천이의 시작은 먼저 얘들아 황무지야. 황무지. 여러분 교과서 174쪽 아래 보면 됩니다. 여기다 하지 말죠. 요거 같이 보면서 합시다. 여기 잘 봐주세요. 밤마다 컨디션이 좀 다르니까 판서 이런 게 좀 달라지네. 우리 지금 여기에는 바위가 있죠? 그죠? 사실 바위에는 식물도 살 수 없고 웬만한 동물들도 살 수 없어. 맨 처음 바위가 생겼을 때 또는 화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용암이 덮은 다음에 당장 식은 상태라고 하면 여기 사실 금속밖에 없잖아. 그치? 아무 생물도 못 살아. 그럼 이런 데서 살 수 있는 생물이 있는가라고 하면 있어. 지의류라고. 지의류라고. 우리 지의류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 척박한 땅을 특정 교과서들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황무지라 그래. 들어봤죠 이런 단어? 또는 나지라고 그래. 나지. 우리 옷 다 벗고 있는 거 뭐라 그래? 나치요? 나체라고 하죠. 땅이 헐벗고 있다는 거죠. 아무 생물도 없이 진짜 맨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맨 땅에 양분도 없는데 동물이 살 수 있냐? 그러면 못 살아. 근데 이걸 개척할 수 있는 애가 있어. 지의류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지의류 중요하거든요. 지의류. 이걸 닫아버리죠. 지의류 뭐 있는지 보여줄게. 우리 학교 나무에도 잔뜩 붙어 있거든요. 오늘 시간이 많이 있겠다. 나무에 혹시 이런 거 붙어 있는 분들 있니? 네. 징그러워. 나무에 많아요.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뭔가 징그럽다 생각하지만 잘 뭐 그렇게 독성이 있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무해하고요. 우리 학교 나무에도 보면 잔뜩 붙어 있어. 얘가 뭐냐면 지의류라는 친구인데 옛날에 우리 했던 뭐 하나 기억해보자.
바다가 있고 육지가 있을 때 생물이 육지로 올라오기 힘들었던 이유에 대해서 한 번쯤 얘기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 광합성이 시작되고부터는 산소가 굉장히 유독해. 그게 문제가 하나 있었고 또 자외선 때문에 올라올 수가 없어. 근데 간혹 바다에 둥둥 떠 있던 애들이 바다 파도 이런 거 착 하면 올라올 거 아니야. 생물체 몇 마리가 이렇게 쭉 올라온단 말이야. 맨 처음에 이제 조류라는 조류는 식물성 플랑크톤 같은 걸 얘기하는데 광합성하는 어떤 미생물이 올라왔단 말이야. 얘가 올라왔더니 문제가 뭐냐면 얘가 혼자서 이렇게 쭉 올라왔습니다. 얘는 빛을 받아서 광합성은 할 수 있어. 자외선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영양분이 아무것도 없잖아. 물도 없잖아. 얘 물속에 살아서 물 걱정은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물을 땡겨올 수 있는 방법을 몰라. 그래서 그냥 말라주고. 얘 말고 또 올라올 수 있는 애가 누구 있냐면 균균, 곰팡이 같은 친구들 있죠. 곰팡이 같은 친구들도 올라올 수 있었어. 이렇게 얘네는 뭐 균사라는 걸 뻗어가지고 마치 식물의 뿌리처럼 물을 땡겨올 수 있는데 얘네는 뭐에 취약해요? 자외선이 내려오기 취약해가지고 그냥 바로 다 올라가지고 죽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동시에 올라온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균류가 균 이렇게 있고 위에 조류가 이렇게 톡 덮이는. 요런 일이 우연히 생기니까 무슨 일이 가능해졌냐면 이 균류가 균사를 이용해서 물을 빨아당겨서 얘한테 줘. 얘는 뭐 해주면 돼? 자외선 차단해서 광합성해서 포도당 주면 돼. 이렇게 공생에서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이도 물이랑 빛만 있으면 살 수 있는 어떤 공생체가 되는 거야. 그게 지금 진화해서 지의류가 된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사는데 하나라도 분리하면 죽어버리거든요. 독특한 생명체가 이렇게 탄생합니다. 지의류 조금 중요하니까 기억해 주세요. 얘는 물과 빛만 있으면 살 수 있어. 그래서 바위밖에 없는 이 황무지에, 이 나지에 아무것도 없어도 물과 빛만, 비가 내리고 물만 있으면 선체류 말고 이런 지의류가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지의류가 생겼다가 뭐 또 물 없으면 말라 죽겠죠? 날아가고 다시 생겼다가 물 없으면 날아가고 이게 반복하다 보면 얘가 만든 유기물들이 점점 여기 쌓이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 이끼도 조금씩 생길 수 있고 조금 더 지나면 이제 풀이 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풀이 났다가 사라졌다가 났다가 썩었다가 하면서 여기 점점 양분이 쌓이겠죠. 그러면 뭐가 이제 날 수 있어? 이제 나무 중에 내 키만한 나무도 자랄 수 있고 좀 더 지나면 묘목이 자라겠죠. 묘목이 자란다. 이제 이 묘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 얘들아 보세요. 처음에 이 나무가 나기 전 이 초원 상태를 보세요. 초곤만 나 있는 상태. 이때는 양지라고 할 수 있겠어? 음지라고 할 수 있겠어? 땅에 그냥 풀만 조금 딱딱딱딱 나 있어. 그래서 빛을 비추면 빛이 거의 다 이렇게 밝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양지. 그지? 그러면 양지 식물이랑 음지 식물이 씨앗이 둘 다 날라왔다 쳐도 누가 더 빨리 자라겠어? 양지. 햇볕이 강한 데서는 양지 식물이 훨씬 빠르고 강하게 잘 자라. 빛이 강한 데서 원래 적응한 친구라서. 그래서 양지 식물들이 잔뜩 자라. 근데 자라다 보면 어쨌든 물리적인 한계가 있겠죠. 얘네 동시에 꽉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부딪히면 여기에도 한 1000명이 못 들어오잖아요. 물리적으로. 그죠? 부딪히니까 이게 좁으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양식물도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안 자라. 근데 얘네가 또 자라서 씨앗을 뿌리면 여기 밑에는 지금 무슨 상태? 양지야, 음지야? 여기는 이제 양식물 못 자라요. 다 가려버렸으니까 햇볕이. 빛이 부족해서 못 자라요. 그럼 누가 자라겠니? 대신 음지 식물은 스멀스멀 이렇게 자랄 수 있다고요. 스멀스멀.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음지식물이 자라다가 한 번이라도 양지식물보다 커지는 경우가 하나라도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 죽어. 여기 밑은 어떻게 돼? 음지가 되지. 그 양지식물이 다 죽어요. 그래서 숲들이 천이 될 때 나중에 최종 형태는 어떤 식물이 다 차지하냐면 음지식물 나무인 음수가 다 차지해. 그래서 음지식물 숲이 돼. 마찬가지로 우리 교목, 얘도 교목, 다 교목인데 처음에는 양수림이 먼저 큰다? 저렇게 평평하고 햇볕 많으니까. 그러다가 양수림, 음수림이 같이 있는 호남림으로 진화를 했다가 마지막 최종 형태는 음수림이 됩니다. 받아들일 수 있겠니? 네. 양지 식물의 대표적인, 양지 나무 대표적인 거 소나무, 잣나무. 음수의 대표적인 예가 참나무 생각하시면 돼요. 떡갈나무 그런 거. 떡갈나무도 참나무긴 한데 책에 나오니까 적어두자. 네. 이런 애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면 요렇게 숲이 진화한다면서 음수림 이후에는 이제 숲이 변해야 돼요. 더 이상 이제 변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최종 단계라고 해서 극상이에요. 극상. 음수림 단계를 극상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천이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땅이 나이가 조금 먹었습니다. 그래서 참나무 숲들 많죠. 참나무 숲들은 이제 안 변할 거예요. 나이가 오래된 땅이고. 소나무 숲들은 몇백 년, 몇천 년 뒤에는 거기에 소나무가 아니라 다른 나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순서로 간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권성천이는 황무지에서 지금 몇 분 남았죠? 10분이요. 15분 남았어. 다행이다. 황무지에서 제일 처음으로 먼저 뭐가 생긴다고? 지유류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어. 양분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나면 뭐 선태류 이런 것도 생기는데 나중에 이제 풀이 나고 풀 다음에 관무. 이제 교목이 생길 건데 교목 중에 누가 더 빠르다고? 양지식물. 그 다음 양지식물, 음지식물 같이 크다가 결국에는 음지식물이 가득한 음수림이 됩니다. 이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 이상 천이가 일어나지 않는 최종 상태의 천이다. 극상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우리 영어 몇 개 아셔야 되는데요. 이런 불모지, 황무지 같은데 최초로 자리 잡은 생물을 개척자라고 해요. 그래서 1차 천이 중에 건조한 지역에서 생기는 천이의 개척자는 지유류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습성천이 해보자. 습성천이는 시작이 빈 영양고요. 이제 호수를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빈부격차할 때 빈이 무슨 뜻이야? 뭔가 없다는 뜻이잖아. 뭐가 없는 거야? 영양이 없는 호수. 영양이 없는 호수. 강은 땅이 안 될 거니까, 바다는 땅이 안 될 거니까 고려할 필요 없고 호수만 볼 겁니다. 영양이 없는 호수에서 나중에 시간 지나면 막 풍화 침식, 바람에 날려오고 다른 동물도 와서 빠져 죽고 하다 보면 양분이 쌓여. 그럼 어떤 영양소가 될까? 부영양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흙 같은 게 점점 들어가고 물도 마르고 하면서 나중에는 호수들은 결국 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습지를 이루게 되고 이제 땅이 될 건데 우리 책에서는 뭐라 표현해요? 습원. 근데 여기서는 지유류부터 생기지 않아. 왜 그럴까? 이미
영향이 이미 많잖아. 그지? 그래서 누가 온대? 이끼나 바로 풀이 납니다. 지으류가 굳이 개척해줄 필요가 없이 이미 양분이 쌓여있는 상태로 땅이 됐기 때문에 이끼나 초본이 바로 자라.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습지, 이 습성 천이의 개척자를 이끼로 보다. 얘가 제일 먼저 생긴다라고 판단하더라고요. 그 다음 초본. 초본 다음 어떻게 되겠어? 똑같아. 관목, 양수립, 혼합립, 음수립 똑같이 가보죠. 받아들일 수 있겠니? 이거 혼자 공부하면 이해가 좀 안 될 거고요. 외워야 돼. 그래서 조금 같이 보면 이런 과정에서 되는구나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게 1차 천입니다. 1차 천이의 급상은 이렇게 될 건데 이제 조금 양상이 다른 게 2차 천이야. 2차 천이는 뭐냐면 식물이 분집을 이루고 있다가 어떤 일 때문에 땅이 그냥 황무지가 되는 거야. 갑자기. 그 다음 시작하는 거야. 이미 천이가 일어난 지역에 갑자기 다시 황무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니 얘들아? 뭐 산사태. 산불. 또 뭐 있네. 사람이 벌목해버려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 뭐 있니? 기타 등등 있겠죠. 조건은 많겠죠. 얘네가 일어나면 1차 천이랑 차이가 뭐야? 이미 영향. 그렇지, 여기는 이미 영양분이 있어. 그래서 2차 천이는 뭐부터 시작할 것 같아? 땅 건성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초본이 옵니다. 그렇겠죠? 지유류가 계속 있었던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얘네가 살 수가 없어. 근데 지유류는 물이랑 빛만 있어서 사는 애란 말이야. 그래서 바위에서 묻고 막 이래서 살아나. 근데 얘는 양분이 있으니까 훨씬 더 잘 살 수 있는 초본이 해서 어떻게 돼? 똑같이 가. 관목 갔다가 양수림, 혼합림, 음수림. 결국 어떻게 하든 급상으로 간다. 그래서 이게 천이의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림 보면서 같이 보자. 자, 우리 교과서 그림을 보시면 척박한 땅에 지으류, 이끼류가 먼저 생기는데 여기서 개척자가 누구라고요? 지으류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 초원이 생기고 초원은 양지라 그랬죠. 그래서 양지 식물이 먼저 자라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스멀스멀 올라오던 음지 식물이 결국 극상을 차지한다라는 거 여기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설명 그죠? 여기 잘 읽어보시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습지에서 천이가 되는 거 빈 영향으로 부영향으로 이끼 생기고 습원 생기고 초원 그 다음에 양수림, 혼합림, 음수림 이렇게 똑같이 갑니다. 여기 위에 설명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줄을 그었니? 두 번째 장면 알았어요. 여기 줄 그으세요. 책에서 건성천의 개척자를 지의류라고 명시하고 있고 습성천의 개척자를 이끼류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내신 낼 때 이걸로 낼 건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점 한 개는 뭐냐면 수능이나 이런 데서 문제 조건으로 습지에서 바로 풀이 생겼다라고 할 수도 있어. 무조건 이끼부터 생기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조건을 보면 개척자가 뭔지 알아서 능동적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문제 조건을 보시고 개척자는 당연히 바뀔 수 있다. 풀부터 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그 어렵다는 천이를 클리어하셨습니다. 천이 문제 어렵거든요. 근데 잘 이해를 하셨으면 조금 잘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 우리가 안 한 게 문집 구조 안 했고 어제 공간지위 얘기는 했나? 지위 얘기 안 했나? 다른 반인가 보구나. 다음 시간에
안 늦었으면 다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네요. 다음 시간에 170쪽 먹이사슬 공간지위 요거 얘기해야 하고 여기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 우리 이거 안 했거든요. 이거 하면 생태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끝났습니다.